자, 반갑습니다. 신진입니다. 자, 우리가 12장에서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쇼핑몰을 구축함에 있어서 이제 요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다시피 우리가 어떠한 이제 요걸 좀 닫고요. 이제 좀 열게요. 자, 요거를 전부 다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엔터를 치면 다 열린다. 그죠? 자, 이렇게 쇼핑몰이 우리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실행을 한번 해보면 상품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지도 이제 등록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수정을 해서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우리는 부트스트랩에 이제 여기에 CDN 방식으로 이렇게 땡기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는 인터넷이 되어야 무조건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제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리소스 웹 컨텐츠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죠. 이렇게 해서 new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리소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죠. 리소스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리소스 폴더 안에 우리가 또다시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폴더를 이렇게 해서 리소스 안에 CS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이미지들을 우리가 올리기 위해서 이미지즈라는 폴더를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 CSS 파일을 이제 요거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 여기에 이제 가셔가지고 부트스트랩에 그죠? 여기에 부트스트랩을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 자 여기에 부트스트랩이 지금 다운로드가 됐긴 됐는데요. 이거 말고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해봅시다. get 해서 아이고 get bootstrap.com이라고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우리가 부트스트랩이 이제 우리가 CDN 방식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링크를 걸어서 인터넷이 될 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트스트랩에 현재 다운로드를 들어가서 그죠? 다운로드에 이제 폴더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소스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4.0이나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보니까 4.0을 넘어섰죠. 그죠? 4.4.1이네요. 이걸 써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4.4.1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버전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이전 버전이 분명히 4.0이라는 버전이 있을 건데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 4.4 버전하고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이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에 부트스트랩 4.0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부트스트랩의 4.0에 여기에 다운로드 하는 곳이 여기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부트스트랩에서 우리가 4.0을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도 4.0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4.0 여기 가서 받으라고 하네요. 그죠? 근데
4.0을 써야 되는데 4.0의 이전 버전이 지금 안 보여요. 그죠? 예, 여기서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다운로드 창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4.1을 써야 될까요? 뭐 이전 버전은 혹시 없나요? CSS 번들이고 모디파이드 해서 우리가 4점 버전이 지금 조금만요 찾아보죠. 자, 지금 이전 버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이 와서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4.4.1 버전을 이렇게 해서 폴더를 열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컨트롤 X 해서 역시 우리가 D 드라이브에 JSP 작업 폴더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둡니다. 자, 이렇게 넣어두고 여기에서 자 압축을 풀 건데요. 자, 압축을 풀고 다시 여기에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부트 스트랩이 위에 4.4.1로 디스트 파일로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CSS 파일만 가지고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트스트랩에 CSS에 딴 거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부트스트랩 min.css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min.css가 여기에 스타일 시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리소스 폴더에 그 CSS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고 어디 갔나 어디 갔죠? 여기에서 여기 폴더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합니다. 그러면 부트스트랩 min 그리고 CSS가 붙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좀 갖다가 넣을 건데요. 자, 그 이미지는 제가 제공을 하면 그대로 여러분들은 어디서 뭐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이미지를 이제 제가 좀 가지고 오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이미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면 세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열려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열려 있고 여기도 열려 있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칭을 해가지고 그죠? 그 해당하는 모델을 얼마든지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자 클로즈 all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상품 등록을 할 때 우리가 상품 클래스 있죠. 프로덕트라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리소스가 아니라 자바 리소스에. 그죠? 여기에 DTO 객체로 프로덕트 클래스가 있었다. 그죠? 여기에다가 자, 프로덕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 다 해놨는데 컨디션 밑에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프라이빗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스트링 하고 여기에다가 파일 네임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하죠.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getter와 setter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getter와 setter를 추가를 해 주도록 합니다. 소스에서 generator, getter and setter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자 요거 파일 네임에 대한 것만 generator를 했고 얘가 맨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맨 밑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갖다 붙여 놓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getter와 setter를 일단 만들었다. 그죠? 이렇게 만들고 난 후에 우리가 여기에 DAO 객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product repository라는 이곳에다가도 우리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잠깐만요. 자, 이렇게 싱글톤 패턴 했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성자가 있었죠. 생성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생성자에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추가를 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폰 해서 점 하면 set 이미지 파일 네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파일 네임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주면 됩니다. 경로를. 그래서 같은 경로에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 요거 파일명을 일단 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경로를 찾아 들어가면 되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붙여 넣도록 하죠. 됐나요?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자, 여기에다가 밑에다가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밑에다가도 이렇게 할 건데요. 근데 얘는 폰이고 이거는 노트북이다. 그죠? 그래서 노트북으로 하고 얘는 1, 2, 3, 5로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태블릿이니까 여기다가 붙이고 얘는 6으로 가야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일단은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여기서 DAO 객체와 DTO 객체에서는 다 추가를 해준 상태고, 이제 우리가 이제 products라는 상품 목록 페이지가 있었다. 그죠? 이 페이지. 맞잖아요. 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 부트스트랩 요거를 땡기기 위해서 스타일 시트를 이제는 이거는 CDN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죠? CDN 방식은 CDN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이거를 직접 이용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CDN 방식은 더 이상 왜냐하면 이거는 인터넷이 되어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왜 인터넷이 무조건 되는 곳만 이거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긴 뭐 요즘에는 전부 다 CDN 방식도 많이 쓰는데 이 방식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지우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역시 릴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타일 시트를 지정을 하면 될 겁니다. 스타일 시트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 href 속성을 이용을 해서 얘는 지금 리소스 폴더에 있기 때문에 자, 점 해서 여기다가 리소스를 이렇게 해 줍니다. 자, 리소스 맞죠? 경로. 그리고 리소스에서 CSS에 있다. 그죠? 그리고 그 값은 부트 뭡니까? 스트랩이다. 그죠? 스트랩 하고 점 min 점 css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직접 우리 로컬에서 땡기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우리가 직접 뭐 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링크를 걸고 있어요. 직접 링크를 걸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죠. 맞나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추가를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우리가 상품 목록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우리가 그 쭉 찍는 부분이 있었어요. H3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뭐 product get name 그리고 뭐 product get description 뭐 등등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미지를 땡겨 오는 코드를 좀 넣으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alt 값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alt는 굳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스에다가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점 해서 여기서 슬러시 하시고 리소스를 이렇게 주면 리소시즈인가요? 저는 리소스로 했는데요. 그죠? 리소스로 했기 때문에 이거 리소시즈로 좀 바꿀게요. 리소시즈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경로를 좀 다시 추가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리소시즈죠. 리소시즈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에서는 따로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소시즈 해서 여기에다가 리소시즈 해서 슬러시 하시고 이미지즈가 있었다. 그죠? 폴더에.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하면 돼요? 그렇죠. 표현식을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프로덕트 객체 이렇게 쭉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프로덕트에 점 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오면 돼요? get 파일 네임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비로소 이 경로를 타고 들어가서 이미지를 출력을 하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 경로를 지정해서 뭐 하는 거네요. 이미지를 이제 출력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경로도 이미지도 출력했고 그리고 상품명, 상품의 요약, 뭐 가격 등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파일 네임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 MD4로 줬잖아요. 컬럼을 4개를 줬기 때문에 이거에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스타일 속성을 좀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여기다가 우리가 줄 건데 얘를 스타일을 width 값 있죠. width 값. 이렇게 해서 width 값을 100%로 주려고 합니다. 이 뜻은 width를 이제 우리가 100%로 준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화면 창을 키웠다가 죽였다가 뭐 이렇게 해도 그거에 유지되게끔 우리가 왔다 갔다 유동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위드스를 잡았고요. 그러면 이제 다 얘기는 다 끝났네요. 그럼 상품 목록 페이지 프로덕츠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덕트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상세 보기를 들어가면 프로덕트가 있을 겁니다. 프로덕트 페이지에 가서 이제 역시 여기에서도 우리가 뭡니까? 이 CDN 방식을 역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우리가 프로덕트에서 위에서 줬던 이 값, 그죠? 이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대로 여기에도 갖다 붙이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세 정보에서 우리가 뭡니까? 저 상품 정보를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넘어온 이러한 여러 가지 값들을 이용해서 그죠? 인스턴스 얻고 그리고 DAO 객체를 통해서 아이디도 얻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상품 코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디테일하게 적었단 말이죠. 맞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뭘 추가를 하냐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MD6으로 이렇게 6컬럼을 잡아먹게끔 해놨어요. 그죠? 6컬럼을 잡아먹게끔 해놨기에 여기다가 우리가 다시 뭡니까? div 태그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div 태그를 이용을 하는데 왜? 뭐 때문에?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div 클래스 죄송합니다. 자, 클래스를 넣는데 역시 얘는 call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MD에서 얘는 5개만 잡아 먹도록 일단은 할까요? 이거 아니군요. 이게 위로 가야 되죠. 제가 잘못했군요. 자, 이거를 이제 low로 잡고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자 요렇게 넣었어요. 그죠? 이거는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다시 5를 넣고요. 그리고 난 후에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src에다가 경로를 아까 우리가 넣었던 그대로 리소시즈죠. 리소시즈에 그리고 이미지즈에 그죠? 그리고 나서 역시 또 표현식 써야죠. 그죠? 그래서 표현식을 이렇게 씁니다. 역시 우리가 여기서 프로덕트를 해야겠죠.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점 해서 get file name이 되겠죠. 파일 네임을 가지고 오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역시 스타일도 얘는 자, 우리가 width 자체를 스타일이죠. 스타일을 자, width를 자, 우리가 줄 건데 width를 약 한 100%로 역시 얘도 잡아 주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를 추가하는 부분이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div 태그 다시 올리고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이미지 추가 부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는 여러 가지 상품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products를 한번 파일을 잘 땡겨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products를 이제 실행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잘 땡겨져 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상세 정보를 누르면 이제 상세 정보로 넘어가면서도 이미지가 잘 나오는지 봅니다. 자, 이렇게 누르니까 어허 이미지가 여기서는 안 떴어요. 그죠? 다시 상세 정보 여기도 안 떴고 자, 여기서도 지금 안 뜨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프로덕트에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이미지즈, 그죠? 이미지즈 경로가 제대로 들어갔는데, 자, 리소시즈 하고 src, 여기서 요걸 뺐군요, 제가. 요거, 그죠? 요거를 빼서 다시 상세 정보를 가기 전에 여기서 눌러보면 이제 잘 나온다, 그죠? 자, 요런 형태로, 자,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요런 형태로 우리가 확인을 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LG 그램 나오고, 여기도 갤럭시 탭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상품 목록과 이제 정보를 관련해서 이제 사진, 즉 이미지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 이미지를 이제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업로드 폴더를 만들고 이미지 파일명을 우리가 상품 아이디로 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업로드 폴더를 우리가 이미 C 드라이브에 만들어 놓은 적이 있죠. 그죠?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 PC에 가서 C 드라이브에 업로드 파일이 이미 업로드 폴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다 지워주고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사진 썼던 거 있죠? 요거 세 개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넣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배운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위에서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배웠잖아. 그죠? 그러려면 당연히 이거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common IO를 쓰지 않고 course.jar를 이용해서 써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위에 그 12장에서요. course.jar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course.jar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프로덕트즈에서 우리가 다 이제 이미지하고 다 땡겨 오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상품 목록 페이지를 지금 업로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이미지 경로를 여기다가 이렇게 줬는데, 그죠? 이렇게 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경로를 지정해서 이름 이미지를 출력하는데, 이거는 현재 여기에 이 파일에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C 드라이브에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보죠.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그냥 C 드라이브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C 드라이브, 아이고, C 드라이브에,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뭡니까? 업로드 폴더가 있었잖아요. 그죠? 로드 이렇게 폴더가 있었고, 거기 안에 이제 프로덕트에 파일 네임을 찾아서 올리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디스크에서 이제 땡겨 올라오는 부분이죠. 맞나요? 역시 이렇게 하면 이제 상품 상세 보기에서도 우리 프로덕트에서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리소스 하지 않고 똑같이 뭡니까? C 드라이브에 있는, 그죠? C 드라이브에 있는 업로드 폴더, 그죠? 업로드해서 폴더에 들어가서 이 뭐죠? 사진을 가지고 와라,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덕트즈를 다시 열어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리스타트 서버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도 역시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세 정보에 들어가도 이거에, 자, 이거를 우클릭을 해서, 자, 얘 속성을 한번 볼게요. 보니까, 자, 어디 있어요? 여기에 C 드라이브 업로드 폴더에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만약에 업로드 폴더에 여러 개의 사진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상품 추가할 때 이미지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상품 등록 페이지 있죠. 거기에서 이제 한번 수정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덕트에서, 그죠? 프로덕트 여기에 갑니다. 여기에 가셔가지고 상품 등록이군요. 우리 애드 프로덕트인가요? 그러면 그죠? 애드 프로덕트의 상품 등록이죠. 여기에서 등록을 할 때 우리가 컨테이너를 쭉 내려가 보죠. 여기에서 이제 수평적으로 배치가 되고 다 된다라고 설명을 다 드렸죠, 그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나 추가를 해줄 거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이 이미지를, 그죠? 이미지를 우리가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그죠? 이미지를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폼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폼에서 new product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액션에서 이렇게 쭉 가서 메스트 포스트까지 이렇게 나왔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역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거 CDN 방식으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요거 자 닫고요. 그 다음에 역시 우리가 프로덕트즈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와야죠. 그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역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하죠. 붙여 넣고 이제 상품 등록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뉴 프로덕트를 하는데, 그죠? 뉴 프로덕트를 하는데, 자, 프로덕트 애드 프로덕트 JSP 맞고요. 그리고 클래스 해서 폼 호라이즌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호라이즌틀 하고 메서드 포스트 방식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한 개 더 추가를 해야 되죠. 뭐 추가해야 됩니까? 그렇죠. 앵크 타입을 추가를 해야죠.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그죠? 파일을 업로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배운 대로 멀티, 그죠? 파트 하고 여기에다가 폼, 그죠? 폼 데이터라고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주면 이제 얘가 넘어갈 때, 뭡니까? 넘어갈 때,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 그 내용까지 이제 들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재생 상품이라고 이제 이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될 부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그죠? 뭐 재생 상품이 여기 있었죠. 요거 밑에 우리가 똑같이 자 요거를 복사를 그대로 합니다.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여기가 상품 이미지 등록하는 행위 될 거예요. 상품 이미지 업로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얘는 당연히 이미지라고 여기다가 줄 겁니다. 이미지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div 클래스 하는데 그대로 sm5 그대로 놔두고 얘는 타입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인풋이 여기에다가 신규 제품이 아니고 뭐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내용은 지우고요. 여기에다 인풋 타입에서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파일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적어주고 그리고 네임은 여기다가 우리가 역시 프로덕트 이미지로 주겠습니다. 프로덕트 이미지 이렇게 주면 되고요. 역시 우리가 여기서는 컨트롤을 좀 줘야죠. 클래스를 하나 줘가지고 그래서 폼 컨트롤로 주도록 하죠. 그러면 일반적인 컨트롤 객체 컨트롤 타입의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 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했단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div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상품 이미지까지 하는 거 한번 봅니다. 이제 확인해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이미지를 넣으라고 이제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다 됐다면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등록을 이제 눌렀을 때 얘가 가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위에서 폼 태그에서 가는 쪽이 바로 프로덕트 프로세스 애드 프로덕트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프로덕트 애드 프로덕트로 일로 가봅니다. 가보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를 해야 될 건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값들을 다 이제 요청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저장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받아오죠. 그죠? 다 받아오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그거를 해야겠죠. 프로덕트 아이디 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add 프로덕트에서 입력받은 부분인데 그거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add 프로덕트에서 사용자가 업로드한 그죠?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 부분을 받아서 저장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여기다가 일단 스트링 해서 파일 네임이라고 이렇게 줄 겁니다. 파일 네임 해서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링 해서 리얼 폴더라고 하나 우리가 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C 드라이브를 역시 줘야겠죠. 그죠? C 드라이브를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업로드 폴더를 지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업로드를 주는 이유는 이거는 바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뭐예요? 절대 경로가 되겠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절대 경로가 될 겁니다. 맞나요? 절대 경로가 되고, 그리고 난 후에 경로를 설정했으면 우리가 또 뭘 정해야 되죠? 우리가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쵸, 사이즈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맥스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도록 하죠. 근데 요즘에는 사진도 10메가가 넘는 10메가 안팎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냥 저는 여기서 1024 곱하기 1024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대, 이거는 업로드 크기죠. 최대 업로드 크기 10메가입니다. 그죠? 10메가로 설정을 저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앵크 타입을 또 넣어줘야죠. 스트링해서 여기다가 앵크 해서 타입을 이렇게 넣고, 얘는 당연히 인코딩 타입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UTF 맞죠? 다시 8을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인코딩 유형이죠. 이거는 자, 인코딩 유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뭘 하면 돼요? 그쵸? 멀티 파트, 그죠? 멀티 파트 리퀘스트, 멀티 파트 왜 이렇게 됐죠? 리퀘스트 객체를 가지고 와야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역시 멀티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new 멀티 파트 리퀘스트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는 인자 값이 우리가 위에서 다 정의했죠. 제일 처음에는 요청 객체를 받는 거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경로를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리얼 폴더를 우리가 여기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뭐 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맥스 사이즈, 우리 그 용량 줘야 된다. 그죠? 용량 주고요.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서 헷갈리지 않게끔 이렇게 내려서 맥스 사이즈, 다음에 우리가 주는 게 바로 또 UTF-8 인코딩 형식을 줘야죠. 인코딩 형식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줘야 되는 게 우리가 바로 이름을 덮어 쓰는 그 부분, 그죠? new 해서 디폴트 해서 뭡니까? 디폴트 해서 파일 리네임 맞죠? 리네임 fallice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던져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됐네요. 그죠? 뭐 이렇게 업로드 폴더까지 했고, 여기서 이제 다 처리를 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거를 좀 추가를 해줄 부분이 있죠. 유니 프라이스 이제 됐고, 이거 다 됐죠. 멀티 이거를 우리가 생성을 했고요. 이제 이 멀티 파트 리퀘스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넘어오는, 그죠? 예, 단가 이렇게 재고 수량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롱의 밸류 오브가 있죠. 재고, 그죠?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멀티를 이용을 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뭐 가져오면 돼요? 그쵸? get file, 그죠? names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받아주면 되는데, 얘가 역시 이뉴멀레이션으로 이넘 형태로 이제 넘어오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주고, 자, files 이렇게 넘어오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얘가 이넘 타입으로 넘기고, 얘는 경로까지 싸그리 다 가지고 오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값을 넣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에서 여기다가 fname이라고 하나 지정을 해서, 자, 우리
files에 그죠? files에 점 next element 하면 돼요. 어차피 한 개만 넘어올 거니까 그죠? next element를 하게 되면 string 타입으로 return이 되니까요. string 타입으로 이렇게 타입 캐스팅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비로소 파일 네임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된다라는 거죠. 파일 네임을 뭘로, 즉 여기에 멀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get file system name을 주면 우리가 그대로 나오죠. get file system name의 매개 변수의 값으로 f name을 이렇게 주면 실질적으로 이제 값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홈페이지 폼에서 우리가 이제 등록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이렇게 추가를 했고, 메서드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new product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이 저장하는 마지막 부분에다가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죠. 뭘 추가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파일 네임을 추가를 해줘야죠. 그래서 new product 해서 점 해서 set 해서 뭡니까? 파일 네임이라고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파일, 아이고 이게 아니죠. 이거를 지우고, 자 파일 네임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파일 네임을 지정을 해가지고 위에 이 부분이죠. 이 파일 네임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를 했죠. 이게 이미지 파일, 이미지 추가 부분이죠. 이미지 저장 부분이죠. 부분이라고 보시고, 저장이 됐고, 그리고 단 다음에 add product에서 이제 우리가 뒤에 요 객체 add product에 가보면 얘가 이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DB를 우리는 연동을 아직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우리가 상품을 추가를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상품을 우리가 추가하는 내용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프로덕트즈로 가서 여기에서 자 이렇게 자 세이브 하고요. 자 피니시 하고 상품 목록이 이렇게 있다면 상세 정보 보고, 그리고 상품 주문은 아직 우리가 만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add product를 호출하는 부분을 아직 만들지를 않았네요. 그죠? 제가 그래서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 그냥 add product를 해서 여기에서 바로 올려서 자 얘가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일로 들어가죠. 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레이 리스트에 이제 등록이 돼서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 상품 코드는 아시다시피 제가 아무런 이미지를 한 개라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제게 뭐 있었나요? 뭐 요거 png 있었어요. 그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어디 업로드 폴더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업로드 폴더로 가서요. 자 이거를 그대로 붙여 넣어요. 붙여 넣는데 얘가 P1237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P1237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품 코드에다가 P 1, 2, 3, 7이, 아니 7이죠. 7을 하고, 상품명은 뭐 그냥 오디오라고 하고, 가격은 뭡니까? 가격은 뭐 한 30만 원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하고, 상세 정보는 뭐 오디오
뭐 오디오 멀티 뭐 이런 식으로 주고요. 제조사는 뭐 아이리버라고 할까요? 아이리버 하고 분류는 역시 오디오니까 그냥 뭐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냥 오디오라고 할게요. 오디오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재고 수량은 뭐 한 100개 있다. 그리고 신규 제품이다. 라고 하고 찾아보기를 해서 자, 우리가 업로드 폴더에 가서요. C 드라이브에 업로드 폴더에 갑니다. 가서 우리가 요놈, 그죠? 요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열었어요. 그러고 나서 등록을 해보죠. 등록을 하니까 아하 문제가 발생이 됐네요.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이 됐고요. 자, 롱스탁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죠? 콘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카탈리나에서 자바랭의 널 포인트 익셉션 여기서 넘어오는데 널이라고 넘어오고 뭐가 널이 됐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스탁 트레이스 해서 프로세스 애드 프로덕트 널 포인터 익셉션 잠깐만요. 네, 이걸 확인을 해 본다고 제가 다 테스트를 해 보니까요. 이게 값이 계속 널이 다 넘어오길래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서 뭔가 제가 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 어 이 여기에서 받는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우리가 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때 지금까지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쭉 받아왔었잖아요. 맞죠? 리퀘스트 객체로 쭉 받아왔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멀티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죠? 멀티파트 리퀘스트. 그죠?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객체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get 파라메타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가 바보같이 계속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리퀘스트가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땡겨와야 되는데 잘못해서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땡겨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제가 쇼를 좀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전 장까지는 이걸 리퀘스트로 해놨는데 여기에 멀티파트 리퀘스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add product에 다시 가서 우리가 그대로 이 부분에서 자, save change 하고 자, finish 해서 add product을 하는데 여기에서 윈도우에서 여러분들이 이 웹브라우저를 인터널 웹브라우저로 하지 마시고 크롬으로 이렇게 세팅을 우리가 바꿔주면요. 이제 여기서 실행이 될 때 크롬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상품 코드는 P1237이 될 거고요. 상품명은 오디오라고 할 거고 가격은 뭐 한 20만 원 하고요. 상세 정보는 뭐, 뭐 오디오 멀티 뭐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제조사 아이리버 이렇게 하고 분류 오디오다 그죠? 오디오 이렇게 하고 재고수는 한 10개 하고 자, 여기에다가 신규 제품하고 파일은 자 우리가 C 드라이브에 제가 테스트를 하도 많이 해본다고 여기 업로드 창에 가보면요 이게 지금 많죠 그죠? 이게 계속 업로드 돼서 사실 이 파일을 한번 넣어 주도록 하죠. 하면 이렇게 들어갔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쭉 나와야 되는데요. 왜 안 나오죠? 자, 상세 정보.
이것도 지금 이미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그죠? 이거는 왜 안 나올까요? 그렇죠. 제가 C 드라이브에 그 내용을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인터널로 우리가 바꿔주면 인터널 맞나요? 인터널 1로 우리가 다시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해보시면 다시 뭐 P1237 하고 뭐 이렇게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적었다고 치죠. 뭐 제조사 어디다 뭐 분류가 어디 됐다 세료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하고 자 여기에 1237을 넣고 자 등록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 뜨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잘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세 정보가 보면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업로드까지 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다음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